안녕하세요. 원데이 원팁, 하루에 5분으로 아이를 바꿀 수 있다. 애남TV 이승훈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내용이 많아요.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에요. 아이가 보통 태어나면은 거의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제공해 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잘못됐을 때나 아니면 아이가 제대로 컸거나 원하는 대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보였을 경우 대부분 원인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일반 심리학 상담소를 가든지 뭐 심리 상담을 받든지 이런 경우에 보통 아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모가 거의 다 잘못된 교육이나 아니면은 해야 될 걸 안 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원인이 아이들 훈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아이들 훈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 불안과 자존심이에요. 이 불안은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성인도 가지고 있고, 이 불안감이 몸에 긴장을 가지게 해줘요. 어떤 것에 대한 새로운 것들 아니면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불안감이 있어야 조심을 하게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할 때도 약간의 긴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불안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스트레스가 되고, 또 불안감이 더 커져 버리면은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심해지면은 공포심으로 올 수가 있어요. 아이는 이거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긴 하지만, 이 호르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 호르몬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 호르몬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일부이고, 그 이상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이 자존심 부분도 아이는 성인과 다르게, 성인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자존심을 꺾어야 될 곳, 아니면 자존심을 부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자존심을 꺾는 행위는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불안감을 조성을 해주고, 자존심이 꺾이게 돼버리면은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자존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통 훈육 방식이 이 불안과 자존심을 꺾는 방식, 아니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많이 훈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몇 가지 잘못된 훈육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성인이 받는 스트레스의 몇 배부터 몇십 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심한 부분이 훈육 시 아이를 못 움직이게 하는 행위예요. 아이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는 자유자재로 못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구속이에요. 이 못 움직이게 함으로써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아이를 너 잘못했어, 너 일로 와, 여기 가만히 서 있어, 움직이지 마, 5분 동안 움직이지 마. 또는 아이를 안고 못 움직이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 아이 1초당 숨을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초당 계속. 성인도 마찬가지. 숨을 막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이 공포심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게 하는 행위가 굉장히 나쁜 행위예요. 제일 나쁜 훈육 방식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이 10분마다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하시는 부모님이 있어요. 야, 이거는 왜 이렇게 하니? 야, 너 저거 해야지. 너 왜 또 그거 해?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관심이라고 잘못 착각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간섭. 그래서 이게 버릇이에요, 버릇. 남한테 이렇게 막 뭐 해라 계속 하는 행위. 그러니까 아이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 자체도 그러실 거예요. 부모님 자체가 좀 오지랖 넓고, 뭐에 대해서 참견 많이 하고, 본인 스스로 하지는 않으면서 막 참견 많이 하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 그 아이한테 이 10분마다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10분마다. 이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게 돼버리면은 아이의 뇌 저장 장치인 해마라고 있어요.
요 다음번 강의에 아마 해마랑 도파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 해마라는 기억 저장 장치가 있는데, 그게 이 스트레스 관련된 호르몬에 의해서 이 저장 장치가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은 기억 관련된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학습할 때 장애가 생겨버려요. 이 큰 소리로 훈육하는 행위, 이것도 아이가 뭔가 잘못했는데, 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큰 소리를 듣는 순간 아이가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불안 단계를 넘어서서 스트레스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오게 만들어서 순간적인 공포심을 느끼게 돼요. 이 소리를 지르는 행위 자체가 다 건너뛰고 공포심을 느끼게 해요. 이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 자체가. 그러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순간적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이 보통 큰 소리를 지르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스톱해요. 멈춰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불안감에,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보통 부모님이 하는 단계가 혼을 내요. 그러면 다음에 혼날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큰 소리로 지르는 행위, 이것도 굉장히 나쁜 훈육법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이유를 말하고 훈육해야 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아이는 운해 타입이에요. 운해 타입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나쁜 거지만은,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거 하면 너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마, 이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언성이 높은 단어가 들어가 버리게 돼버리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귀를 닫아버려요. 공포심에.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듣질 않아요. 아, 좀 있으면 혼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하면은 위험하다고 그랬잖아, 이거 만약에 하게 돼서 깨지거나 잘못되거나 그러면 다치겠어요, 안 다치겠어요? 보통 혼을 낼 때도 이 존댓말로 혼을 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다치겠어요, 안 다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스스로 다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 스스로 대답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걸 안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아이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한 안전한 것, 이거를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연출을 해서 다치는 걸 보여주면은 아이가 다음부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마 라는 걸로 끝내지 말고 안전하고 비슷한 상황을 연출을 해서 그와 동일한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자존심을 꺾는 훈육이에요. 이것도 아이들한테 이게 자존심을 꺾게 해줘 버리면은 성인이 돼서가 문제예요. 성인이 돼서 아니면은 초등학교 이후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 부모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사회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자존심을 꺾어 버리면은 아이들이 정상생활을 하지를 못해요. 본인 스스로 리더십도 떨어져 버리고 다른 애들 밑에서 존재감 없는 아이로 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꺾는 훈육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화를 내고 체벌하는 행위. 아까 불안과 같이 연계되는 건데,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아이의 자존심을 꺾는 행위예요. 아이의 자존심은 성인보다 몇 배 더 강해요. 이 사회생활을 아직 하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이 자존심을 꺾는 게, 회사 생활을 할 때 상사가 너는 이것도 못해? 넌 나이 먹고 그것도 뭐 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자존심을 꺾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아이는 그거보다 몇 배 더한 기분 나쁨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를 내고 또 화를 낸 다음에 거의 이어지는 게 체벌이에요. 그러니까는 화를 낸 다음에 아이가 생각하는 거는 나 이제 혼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같이 밀려오는 게 이 공포심, 맞는 거 아니면은 그 다음 혼나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같이 몰려와요. 그리고 이 해마라는 거 밑에 이 변형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의 감정 조절을 하는데 해마랑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거의 공포에 대한 기억이 같이 덩달아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모한테 혼나거나 체벌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들은 평생 가지고 가요, 아이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옛날에 대한
부모한테 혼나는 거에 대한 그러한 기억들이 머릿속에 내리에 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기억이 트라우마로 떠오르면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타인이 보는 앞에서 훈육하는 행위예요. 이것도 아이들 자존심을 구겨지는 행위예요. 아이들은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자존심 꺾이는 행위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혼낼 때는 아무도 없는 1대1 상황에서 혼내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막 때리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잘 타이를 하는 소리예요. 너가 아까 했던 행동 기억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그냥 막 다짜고짜 얘기를 하면 돼. 아이는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1시간 전에 했던 행동도 잊어버려요. 아직 해마라는 게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혼내는 것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일단은 네가 잘못했다는 행위라는 거를 인식만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아까 네가 했던 행동 기억하니?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기억을 되살리면은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네가 했던 행동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가 또 조곤조곤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은 잘못된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어디 부분이 잘못됐어? 라고 아이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이를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잘못된 거를 아이 스스로 느끼게 해줘야지 아이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막 일방적으로 막 쏘아붙이는 거, 이거 굉장히 나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아이가 뭔가를 할 때 훈수를 두는 행위입니다. 아이가 뭔가를 만들어요. 엄마는 알죠. 그거에 대해서 알아요. 이렇게 하면 망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근데 아이는 이 실수라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야 그거를 어떻게 야 이거랑 붙여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자존심이라는 게 엄마가 하는 분야, 아빠가 하는 분야를 알아요. 아이는. 엄마는 주로 주방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빠는 나가서 일을 하고 운동 같은 걸 잘하고 이런 걸 아는데 그 외의 분야, 자기가 보지 못한 부모의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더 호기심이 많고 나는 블ог 만들기 때 해봤는데 엄마는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지 막 이러면은 엄마 뭘 안다고 왜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는. 내가 엄마가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뭘 안다고 뭐라 그래? 근데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예요. 한 번도 한 걸 본 적이 없는데 됐잖아. 그럼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할 때는 가만히 냅두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막 끙끙끙끙 앓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같으면은 요거를 요렇게 할 텐데 라고만 살짝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이는 힌트만 얻고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는 거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한 잔소리랑 비슷한데 절대 하지 마시고 아이가 하다 막 끙끙 앓고 막 미치려고 막 할 때 그때 잠깐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잘못된 결과에 따른 훈육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훈육을 할 때는 항상 이유를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론을 내야 돼요. 아이가 물 묻은 손으로 이 전기 코드를 만지려고 그래요. 위험하죠? 야, 안 돼! 하지 마! 전기 올라! 그럼 뭐예요?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했는데 일단은 못하게끔 막은 다음에 전기 흐르면은 다쳐. 큰일 나. 기절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만지면 안 돼.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원래 훈육 방식, 아이한테 뭔가 가르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이유, 결과. 이유, 결과. 먼저 얘기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져버리고 아이한테 공포심을 자극하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 아이한테 훈육할 때는 이유, 결과 이런 순으로 하셔야 돼요.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는 뭐 아이가 이제 인지 능력이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하지 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유 설명도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유 설명을 했더라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따를 수도 있지만은 6살 이전 아이들한테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훈육 방법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 이 훈육의 일관성입니다. 오늘은 하지 마 그랬는데 내일 아이가 일부러 한번 똑같은 걸 해봐요. 근데 오늘은 아무 말 안 해. 그런데 아무 말 안 하네? 그럼 어제 엄마가 한 게 잘못된 건가? 그리고 다음날 또 해요. 그러면은 다음날 엄마가 또 혼내요. 뭐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아이가 이제 회로가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또 해요. 근데 또 냅둬. 그리고 그러면은 아이 생각상 50%는 하라고 그러고 50%는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래버려.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애들이 보통 습성이 뭐냐면 다음날 똑같은 행동을 또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잘 주시해서 보셔야 돼요. 아이가 그 행동을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다음날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똑같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엄마가 어제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왜 또 해?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고, 항상 이유, 결과. 그래서 어제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한번 생각해 볼래? 아이는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음번 그 똑같은 행동을 할 때 한 번 더 아이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안 좋은 행동을 하게 한 번 했을 때는 아이를 그 행동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엄마랑 아빠랑 똑같은 일관성을 보여야 돼요. 엄마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빠는 뭐 그런 거 하면 어때? 이래 버리는 거예요. 아이의 뇌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랑 하라는 거랑 누구를 따르겠어요? 하라는 사람을 따라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편한 거,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훈육할 때는 이 가족이 다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하고 내일은 안 하고, 이거는 안 돼요. 매일매일 똑같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훈육 시 가족도 하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 왜 계속 핸드폰 해?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핸드폰 하면 나빠. 눈도 안 좋아져. 보통 이렇게 하죠. 눈도 안 좋아지고 기억력도 나빠져. 그러니까 핸드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별로 안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아이가 막 그러지. 막 이럴 거야. 그런데 아이한테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엄마는 투닥투닥 또 핸드폰 만져서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 보고, 아빠는 또 누워가지고 또 핸드폰 보고. 그러면 아이는 왜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엄마랑 아빠랑은 해?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나도 핸드폰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아이 보는 앞에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 하게 되면은 아이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셔야 돼요. 엄마 지금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까먹었어. 엄마 핸드폰 보고 이것 좀 찾아볼게. 그러면 아이가 엄마는 이렇게 뭐 정보를 받을 때만 하는구나. 뭐 게임하려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뭘 이렇게 찾아보고 할 때만 하시는구나 라고 아이는 그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뭔가 아이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는 부모 또는 이 가족 전체도 그 행동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이한테 횡단보도로 건너야 돼 그래 놓고서는 엄마는 무단횡단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다른 성인들은 또 무단횡단을 해. 그러면은 아이의 부모한테 배웠던 회로에 또 이상 회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주위에 보이는 거. 그래서 6살 이전에는 웬만하면 공공장소 이런 데서 좀 나쁜 사람들 많은데 이런 데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공공장소라는 것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친 교육이
그와 반대되는 행동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웠던 그런 생각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아이가 평소에 보지 못한 행동들 아니면은 이상한 행동들을 보였을 때는 아이한테 너 왜 그거 해? 누가 그런 거 하라 그랬어? 너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너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니? 아니면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 막 웃으면서. 그러면은 유치원에서 영희가 그런 행동을 했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유치원 선생님도 이렇게 하던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때 알아차리셔야 돼요. 근데 너 누구한테 배웠어? 누가 그런 행동하라고 그랬어? 이래버리면은 아이는 그 즉시 귀를 막고 이거를 얘기하면 이 사람도 혼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던 그 공공장소에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아이는 청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시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였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큰 언행이나 아니면은 아이한테 겁주는 행위들을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이유를 먼저 물어보시고 잘못된 원인을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 잘못했을 때는 즉시 하셔야 돼요. 이 심리학이라는 게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전반적인 심리학 개론을 배우고, 두 번째 하는 제가 했던 이 뇌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는 게 이 개에 대한 이 학습, 이 동물에 대한 학습을 배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학습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요. 강아지가 잘못된 행동을 보였을 때, 나 아니면 어떤 거를 가르칠 때 때리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강아지가 잘못된 행위를 보였을 때 열이 받아가지고 너 아까 왜 잘못해서 강아지를 막 때려요. 아니면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이 동물이라는 게 그때 당시 가르치지 못하면은 나중 되면은 왜 혼나는지 몰라요. 이 동물을 왜 배우냐면은 이 동물들하고 아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 동물들 학습하는 거랑 아이들 학습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왜 가르치냐면은 아이가 잘못했을 때 바로 잘못된 거를 가르쳐 줘야지. 너 이따가 봐. 그래서 집에 와서 혼내버리면은 아이가 아까 했던 잘못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혼내키면은 아이가 본인이 왜 혼나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는 또는 아빠는 심심하면 나 혼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혼내. 부모는 나 혼내는 사람이야. 괜히 화가 나서 나 혼내는구나, 스트레스 받아서 나 혼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로바로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그거를 뭐 이따가 뭐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만약에 가르치게 되더라도, 만약에 공공장소니까 막 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들한테 이거는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것만 인식을 시켜요. 그래 놓고서는 이따가 집에 와서 단 둘이 있을 때 아까 했던 행동을 한 번 더 상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잘못된 행동을 하나하나 꼬집어 주면서 아이가 잘못됐다는 거를 나중에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너 이따가 봐. 아이가 잘못했어. 너 이따가 봐. 그러면 아이가 그 다음부터 막 긴장을 하게 되는 거야. 이따 혼나겠구나. 왜 혼나는지도 몰라. 이따 혼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마저도 한 10분, 20분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너 아까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아까 했던 행동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다짜고짜 집에 오자마자 막 뭐라 그러면은 아이는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막 욕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동물들, 특히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옷을 막 물어뜯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뭐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뭐 개 훈련사들한테 해가지고 이제 배우겠죠. 어떻게 하라고. 뭐 강아지들하고 뭐 사람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각각마다 교육 방식은 다른데 기본 교육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때리면서 해버리면은 강아지들도 조차 주인이 나타나면은 따르는 게 아니라 공포심에 따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많이 혼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가오면은 나를 때리는 사람이나 나를 막 겁을 주는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머릿속에 박히냐면은 저 사람은 말을 거역하면은 나는 혼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르는 척을 해줘요. 그러면은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들어서 말을 듣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나를 훈육하는 사람에 대한 공포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그 부모랑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돼버리면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공포심을 갖게 돼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 교육시킬 때는 절대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해주시고 아이들의 자존심을 꺾는 행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한 10분에 끝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한 25분이 넘어버렸네. 녹화는 30분 됐고.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이게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나눠서 해버리면은 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보시는 분은 또 앞에 5분만 보고 또 안 보실 것 같은데 언젠가 제 영상이 또 잘 돼가지고 1년 후도 2년 후도 또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역시 자막하고 같이 해가지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약속한 5분 영상이 넘어버려서 또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